소중한 진짜 역사 소진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한국사도 독해가 먼저다 1권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 다들 모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첫 번째 시간 제대로 한번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앞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우리 강좌에 대한 소개를 좀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쌤은 또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 강의는 어떤 강의이고, 우리 교재는 또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고, 요거 알고 오시면 훨씬 더 우리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국사도 독해가 먼저다. 지금 1권이죠. 그 1권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교재가 있어야지만 좀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해 오시고, 첫 번째 내용이 이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쌤이 이제 나오네? 자, 요걸 들어가야 됩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등장. 이게 1장이거든요. 자, 1장에서 고조선과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제목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재 제목을 잘 보시면 강좌도 제목을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요.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목이 그냥 이야기예요.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다가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조금씩 이 생활이 발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짓기 시작하고요. 돌도구가 아니라 청동기도 막 사용을 해요. 이러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세워졌던 거예요. 이후에 철기도 도입됩니다. 철기 문화가 또 발전해 가면서요, 부여와 고구려가 일어났어요. 또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옥저, 동해, 삼한이라는 나라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철기 시대에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1장의 내용이에요. 제목에서 다 이해가 되죠? 제목에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농사 발달하고 청동기 사용하다가 그 청동기 문화 배경에서 고조선 등장하고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여기 부여하고 고구려 그리고 옥저동의 삼한이라는 국가들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핵심을 먼저 잡고 들어갈 겁니다. 큰 산 보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뭐 배우는지. 이 장에서 이런 내용 배운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친구하고 모르고 바로 막 읽어보면서 막 헤매면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산속에서 길을 헤매지 않으려면요, 어떤 산인지 일단 보고 들어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내용,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를 들어갈 건데요. 먼저 선생님이 또 보너스로 여러분들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오늘 배울 내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쌤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 애들은 물방울처럼 생겼죠? 이름이 방울이에요. 우리 방울이들이 오늘의 역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려주는 시간. 그래서 소지쌤이 직접 그린 역사 한 방울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역사 한 방울. 선생님 사회도 가르쳐서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중학사회에서 사회 한 방울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회도 역사도. 그래서 이걸 좀 한눈에 보고 좀 재미있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쌤이 이렇게 열심히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려냅니다. 그려내서 이제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방울이가 등장한 이유는 매번 우리 강의 시작할 때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역사는 흐른다.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오는 생활의 모습들도 계속 달라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그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역사의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이야기의 방울이를 이렇게 물방울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되게 그리는 게 쉬워가지고 이지해요. 간단합니다. 여기다 이제 팔다리만 이렇게 꽂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쌤이 이 방울이를 좀 캐릭터로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갈까요?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것, 구석기, 신석기. 한반도는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우리나라. 한쪽은 육지로 나머지는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지형. 이게 한반도죠.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고요. 이때는 구석기라는 표현을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안 써요. 왜냐면 한자어를 많이 안 쓰도록 이제 교육을 좀 지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 때문에 돌로 된 도구를 사용했던 시절은
돌을 깨트려 사용했던 시절은 돌을 갈아서 쓰기 시작하면서 요 정도로만 다뤄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요, 그걸 깨트려 썼던 시기는 구석기, 옛 구자를 써서. 그리고 석기의 석은 돌석자, 기는 그죠, 먼저 이 도구를 말하죠. 그리고 좀 뒤로 가서 이제 돌을 갈아서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아서 만든 석기는 간석기. 그래서 이 구석기하고 비교해서 새로운 석기다, 신석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썼고요. 툭 떼서 깨트려서 썼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썼습니다. 갈아서 만든. 그래서 요게 석기가 달라서 구, 신, 옛 구자, 새로운 신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았던 모습인데요. 선생님이 동굴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동굴 또는 그냥 이제 대충 뭐 이렇게 막집이라고 해가지고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천막처럼 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풀로 이렇게 이제 또 비를 가리는 정도의 그런 집들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동굴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신석기 때는 근데 좀 제대로 된 집을 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먹을 거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신석기 때는 머물러요. 아, 여기 좀 괜찮다. 여기서 농사를 지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곳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물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동굴 같은 데 살기 좀 그렇잖아. 지금 집을 제대로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움집이라고 하는 구덩이, 움을 파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이런 움집에 모여 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도 짓고, 그 농사를 지은 곡식을 저장하려고 토기도 등장하고 가축도 키우고 했던 그런 시대가 신석기 시대예요. 이 두 개의 생활의 모습을 오늘 제대로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교재 첫 번째 내용에 그림이 있네요 또. 쌤이 그린 그림보다 조금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려진 그림들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이해를 해볼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약 70만 년 전 이제 한반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한 이 시기입니다. 약 70만 년 전. 그 시기에 사람들은 뗀석기를 만들어 썼습니다. 돌로 도구를 만들어 썼는데 큰 돌들을 이렇게 깨트려서 만들어 쓴 거죠. 그래서 돌을 떼어내고 깨트려서 도구를 만들었다. 뗀석기. 모양도 보면 좀 많이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사냥, 채집을 했습니다. 사냥, 먹이가 될 수 있는 동물들을 잡았던 거예요. 막 멧돼지 같은 애들, 막 노루 같은 애들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채집은 뭐냐면 이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따먹는 거, 열매와 같은 것들을 따는 걸 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곤충 채집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냥과 채집으로 자연에서 먹을거리들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냥거리들이 막 때를 져서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것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막 정말 추위가 와서 열매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낙엽 졌다. 그러면 또 열매를 찾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어요. 한 곳에 계속 있다 보면은 야, 먹을 거 다 없어졌어. 굶어야 돼요. 큰일 나지, 그지? 그래서 먹을 거 찾아서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굳이 집을 막 짓고 살기보다는 그냥 정도껏 그냥 대충 이제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동굴과 같은 곳 또는 바위가 이랬는데 이제 바위가 이렇게 좀 쑥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비 좀 피하고 불도 피우고 할 수 있는 곳 있죠. 요런 데 바위 그늘 요런 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제대로 짓진 않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방금 본 내용을 한번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약 70만 년 전 만주와 한반도에 뭐가 열렸어요? 이곳에서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인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돌로 된 도구 가운데서도 뗀석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먼저 등장한 석기, 옛 구자를 써서 구석기.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열렸어요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장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 이 구석기 시대에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돌을 떼어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턱 떼어냈어요. 자, 그 떼어내서 만들어낸 석기는 뗀석기라고 부르는 거죠. 떼어냈다, 뗀석기 기억해 둡시다. 자, 그리고 뗀석기를 이용을 해서 동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냥했죠. 그죠? 사냥을 하거나 또는 열매를 채집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냥감을 찾아서 또는 이렇게 열매를 찾아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해야 했고요.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굴이라든지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정리 다 끝났어요. 자, 이제는 신석기로 가볼까요? 신, 새로울 신, 석기에 새로운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간석기. 이제 약 1만 년 전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까 구석기 시대가 약 70만 년 전이라고 했었죠. 69만 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이제 돌을 갈아 쓰기 시작합니다. 갈아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으니까 훨씬 편리하네. 이걸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터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 1만 년 전부터는 신석기 시대. 자,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등장하는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년 전보다 훨씬 더 전에 또 이제 신석기 시대에 뭐 유적이나 아니면 유물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 시대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약 1만 년 전. 자, 이때 간석기, 돌을 갈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뗀석기하고 간석기를 볼 기회가 생기면 한번 잘 보세요. 뗀석기는 뭔가 울퉁불퉁한 모습을 그대로 좀 갖추고 있다면 간석기는 맨들맨들해요. 그냥 표면이 우리 바닷가라든지 강가에서 좀 동글동글한 이제 이런 돌을 볼 때 있잖아요. 아주 잘게 그 파도에 이렇게 좀 갈려서,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사람이 일부러 가른 거지. 그래서 간석기를 이렇게 만들어 썼고요. 여기 농경과 목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어요. 돌만 갈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변화가 생겼어요, 생활에. 이것 때문에 삶의 모습이 아주 급격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석기 시대의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 큰 변화를 말합니다. 대단한 변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 혁명. 자, 이 신석기 혁명은 신석기 시대에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걸 말하고요. 그 전만 하더라도 먹을 걸 찾아서 계속 돌아다녀야 했어요. 그러다가 많이 잡아왔던 뭐 이제 사슴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놔뒀는데 사슴이 다음날 새끼를 낳았어? 가만히 앉아서 사슴을 키우면은 내가 사냥을 다닐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가축을 이렇게 울타리 안에 모아놓고 키우기 시작해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 가축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목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농경. 뭐 이게 음식을 먹다가 뭐 열매 같은 거 먹다가 씨를 톡 뱉었는데 뭐 마침 여기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요게 씨앗이 새싹으로 돋아나고 나무로 자라는 걸 보게 된 거지. 아니면 또 지나갔다 다시 우연히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예전에는 요만했던 게 이만큼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본 거야. 곡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구나. 씨앗을 다 모아서 뿌려갖고 내가 길러내면 더 많은 양의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자연적으로 이게 막 다 크고 성장할 때까지 또 내가 원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자라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키우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예전보다. 그러면서 농경이 시작되고 더 생활도 풍요로워져요. 농경과 목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씨앗 뿌리고 울타리 쳐서 가축 키워놓고 자, 가자. 딴 데 가기 그렇잖아요. 머물러 살아야죠, 이제. 이가 잘 자라고 새끼를 낳고 할 때까지, 그지? 그래서 그냥 머물러 살기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동 생활 아니야, 이제 신석기는. 정착이야. 자, 정착을 하면 동굴,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의 공간일까요? 아니잖아요. 동굴에서 불 피우면 막 그을음도 많이 생기고 또 겨울 되면 겨울잠 자려고 막 곰도 막 들어올 거고 막 습하기도 하고 좀 제대로 된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겠죠. 식구들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궁굴 안에서는 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집이 바로 움집. 자, 움집은요, 이렇게 바닥에 좀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이걸 움이라고 해요, 움을 파서 여기 위에다 이제 집을 이제 짓는 거죠. 움을 파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가운데다가 이제 불 피우는 화덕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요게 움집입니다.
내부 구조 보이죠? 살짝 움이 파여 있죠. 그죠? 그래서 움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뭐 구석기 시대, 특히 신석기 시대 이렇게 유적지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잘 조성이 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움집 터만 있었고 여기서 돌도구들만 발견됐던 곳에 이렇게 움집을 다시 만들어서 세워놓고 모형으로,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겠구나라는 걸 겪어볼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장소를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석기 혁명 기억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약 1만 년 전 기후가 오늘날처럼 따뜻해집니다. 자, 실은 우리 지구의 이 기후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빙기, 간빙기, 빙기 이런 것들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빙기는 꽝꽝 얼어붙어 있었던 시기. 특히 이제 구석기 시대는 추운 빙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몸집도 크고 털도 많은 이런 짐승들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을 잡으려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했어야 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신석기 시대쯤 오면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기후가 되게 돼요. 이제 빙기의 빙하도 다 녹게 되고 바닷물 해수면도 올라와서 지금의 이제 이런 육지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물을 구해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예전보다 더 이제 많이 발달을 한 거죠. 따뜻한 기온에서 농작물도 잘 자라니까. 자, 이런 가운데 신석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는요, 동물들도요, 훨씬 더 몸집도 작아지고 날쌔요. 빨라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포위를 하고 돌을 던지고 해서 이 큰 짐승들을 잡았다면, 이제는 저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구들을 잘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간석기가 등장했던 겁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요, 돌을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어 썼습니다. 갈았다. 간석기. 자, 사람들은 이때 처음으로 이것도 시작하네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어요. 별표가 여기 있지만 우리 중학교에서는요, 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기도 하거든요, 학교에서. 요것도 별표도 해놓고요. 그러면서 움집을 짓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 신석기 시대에는 모여 살면서 사용했던 이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지게 되고, 신석기 유적지들이라든지 유물들도 많이 발견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림으로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고 또 이 문장으로도 한번 내용을 다져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독해를 해볼 거예요. 역사도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사료, 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교과서들 읽고 내 것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바로 이런 독해력과 문해력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역사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글 속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사 역사는 한자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석기의 석자도 돌석자, 기자도 도구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를 좀 풀이를 해내면서 어휘에게 좀 친숙해져야 독해도 잘 돼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어휘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림으로 일단 또 큰 대략의 이 내용들도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는 글은 많지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쌤과 함께 잘 또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야, 이야기. 전래동화 보듯이 보면 돼요. 아주 먼 옛날에 인류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전 시대,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자, 요거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인류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죠.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를 문자로 기록을 한다. 문자?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우리나라의 한글 같은 거, 한자 같은 거, 영어의 알파벳 같은 게 문자죠. 자, 이 문자로 기록되기 전 시대가 있었어요. 문자가 아직 등장하기 전 시대.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등장하고, 문자로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어떤 제사를 지냈고, 어떤 전쟁이 있었고, 요런 걸 기록하는,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자가 없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아까 봤던 돌도구들,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이런 거, 바로 유적이나 유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하고 알아냅니다. 요 시대는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하기 전이야. 기록하다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로 사자입니다. 역사 사자. 이게 이제 사자예요. 근데 이 역사는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문자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근데 문자가 없어.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선, 먼저 선자. 그래서 기록이 있기 먼저. 기록보다 먼저인 시대.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사시대에 바로 구석기 시대하고요. 신석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청동기 시대부터는 문자가 등장하는 이 문명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를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시대 구분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사 시대. 문자가 없어서 문자로 기록되기 전이다. 그보다 먼저다. 기록보다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류는 이제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 시대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이전은 선사 시대. 시대를 문자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인류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도구는 그 이제 유물을 통해서 발견하고 유적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돌로 만든 도구였고, 즉 돌로 된 도구는 석기라고 부릅니다. 자, 석기 시대였어요. 석기. 자, 이러한 도구의 발달에 따라서 선사 시대를 또 처음에 뗀석기 썼던 구석기 시대와 간석기 썼던 신석기 시대로 또 분류를 해서 나눠보는 거죠. 그걸 오늘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사 시대를 배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땅,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자, 한반도는 쌤이 아까 그려줬던 이 부분.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터는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 지역, 요 만주 지역도 우리가 활동했던 주 무대였습니다. 고조선 때도,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뭐 부여 때도, 그리고 고구려 때도, 발해 때도 계속 우리의 영토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지역까지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생겨났다,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른 전 세계적으로 구석기 시대의 시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구석기가 제일 먼저 언제 시작했지는 제일 먼저 발견된 그 유물을 가지고 보겠지, 그지? 근데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가지고는 약 70만 년 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채집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는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뭐라고 얘기하면 사냥, 그리고 열매 채집, 물고기 잡는 거는 어로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줄여서 사냥과 채집과 어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연이 주는 걸 그대로 먹을거리로 활용을 한 거야. 뭘 인간이 직접 생산해내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사냥과 채집과 어로를 했었고, 당시 구석기 시대의 동물들은 몸집이 컸다고 했죠. 그래요. 매머드와 같은 몸집이 거대한 짐승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럿이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짐승을 작은 사람이 혼자 사냥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계속 공격하고 막 쓰러질 때까지 던지고 돌을 이러면서 잡았던 거야. 자, 그리고 사나운 동물, 추위, 그리고 비바람을 피해서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게 구석기 시대 생활의 모습이죠. 그러다 이제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졌어. 야, 너무 추워졌어. 열매도 다 없어. 야, 동물들은 다 어디 갔니? 사라졌어. 찾으러 가보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다 함께 이동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시대?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구석기 시대의 도구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석기겠죠, 석기. 석기. 근데 이렇게 툭 떼고 깨트려서 사용했던 뗀석기. 자,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돌을 떼어낸 뗀석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 도끼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잡고 쓸 것처럼 생겼죠. 큼직한 뗀석기를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그냥 하나의 이 주먹 도끼로 사냥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뭐 빻기도 하고 다양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하나의 돌도구를 사용을 하다가 사냥할 때도 쓰고 고기 자를 때도 쓰고 나무 손질할 때도 쓰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승배 찌르개와 같은 작고 섬세한 뗀석기도 만들어집니다. 승배 찌르개, 말 그대로 찌르개. 요거 이제 이 바닥에는 이제 바닥이 아니라 요 끝부분에는 이제 나무 같은 걸 연결을 하고 이제 끈과 같은 걸 이제 동여매거나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는 창처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은 여전히 울퉁불퉁합니다. 깨트려서 떼서 사용을 하니까. 하지만 작은 다양한 용도의 돌도구도 등장을 해요. 뭐 집게, 찌르개, 뭐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승배 찌르개는 사냥할 때 사용한 뾰족한 뗀석기로 창처럼 긴 자루에 꽂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들이다. 사진 갈아 만든 것 같지 않죠, 그죠? 뗀석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만 년 전으로 갑니다. 이제 약 1만 년 전 추운 빙하기가 끝났어요. 꽝꽝 전 세계적으로 얼어붙어 있어서요. 지금처럼 바닷물에 이제 이 높이가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닷물도 다 얼음으로 막 얼려져 있고 그 얼음들이 녹아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수면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실은 이 한반도 반도의 모양이 아니었대요. 이 옆에 있는 중국이나 뭐 일본과 아마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그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어요. 바닷물의 높이가 낮았어. 왜냐면 다 얼어붙어 있었어, 딴 곳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뭐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후가 따뜻해지는 시기가 왔고요. 신석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사슴, 멧돼지 같은 몸집이 작고 빠른 동물들도 많아졌고요. 물고기도 더 풍부해졌어요.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사냥과 채집 또 고기잡이로 먹을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냥도 이루어졌고요. 채집도 이루어졌고 물고기, 고기잡이도 이루어졌어요. 이건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산에 열매 따고 물고기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쭉 신석기 때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서 더해진 게 있었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사냥과 채집과 어로와 함께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나서 이 농작물이 잘 클 수 있도록 이곳에 머물러서 잘 보살펴야 돼요. 농사 지어야죠. 그래서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정착 생활. 특히 바닷가나 강가가 먹을거리를 구하기도 좋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조개도 구할 수 있고 또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대요. 그래서 이런 곳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도구 봐야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던 도구들입니다. 같은 돌인데 아까 구석기랑은 정말 다르죠. 맨들맨들하게 갈려져 있어요. 그죠? 그 용도가 뭔지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요, 돌을 더 섬세하게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었고요. 돌 화살촉을 사용을 해서 사냥도 하고 또 돌 낫이라든지 돌 보습이라든지 돌 괭이와 같은 것도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냈습니다. 또 갈돌과 갈판,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갈아낼 때 쓰는 갈돌. 우리도 지금도 곡식을 작게 이제 바스라뜨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이 판에다 두고서 이렇게 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돌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넣고 돌을 막 갈면 부스러지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물로 이렇게 반죽을 하거나 이제 뭐 끓이거나 하면은 죽과 같은 거 아니면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먹을 만한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걸 사용해서 곡식을 갈거나 껍질을 벗겼고요. 또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옷을 지어 입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락바퀴예요. 이 가락바퀴에다가 이제 나무를 꽂아가지고 그 끝에다 이제 실을 이제 쭉 연결을 해서 두루룩 돌리면 이게 이제 쭈루루루 빙글빙글빙글 이제 그 원심력을 가지고 돌면서 밑에 실이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실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섬유를 모아서 좀 더 굵은 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락바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을 해야 하는 용도로 토기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 토기. 자, 빗살무늬 토기가 특히 이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토기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 좀 뾰족하고요. 이렇게 빗으로 긁어낸 듯한 문양이 있습니다. 빗살 같은 이런 문양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 끝이 좀 뾰족한 거는 이렇게 세워놓고 쓰기는 어려웠겠죠. 요거를 아마 이렇게 땅에 묻어놓고 썼을 것이다. 땅에다 묻으려면은 바닥이 움푹한 것보다, 이렇게 넓적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뾰족하면 더 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묻어놓고 여기다 곡식 넣어놓고 뚜껑 같은 걸 덮어서 저장할 때 쓰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던 빗살무늬 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내용들 이제 글을 통해서도 한번 쭉 이해해 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시간이 길다 싶으면 이렇게 문제하고 또 앞에 이제 글 해석하는 이제 독해까지는 좀 분리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독해까지 끝났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고 좀 멈춰뒀다가 풀고 쉬고 있다가 다시 와서 들으셔도 돼요. 자,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바르게 읽기, 그리고 연결해서 읽기, 깊이 읽기, 또 자세히 읽기, 구조로 정리하기, 서술형 쓰기.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공부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바르게 읽어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볼게요. 선사시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대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후는 역사시대죠. 선사시대는 돌도구의 종류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X, 구석기 시대에는요, 돌을 떼어내서 사용했던 뗀석기를 만들어 썼습니다. 좋아요. 신석기 시대에는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죠.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냥을 하지 않게 되었나요? 사냥은 쭉 그 뒤로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X. 신석기 시대에는 바닷가나 강가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아주 큰 변화죠. 농경과 목축이 가져온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5. 각 시대에 쓰기 시작했던 도구들 한번 연결을 지어보도록 합시다.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 쓴배 찌르개,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 토기. 이 중에서 일단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 모양이 작아지는 또 이 용도에 맞게 변화된 이 뗀석기도 등장한다고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쓴배 찌르기였습니다.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와 같은 용도가 이제 조금씩 분리되어서 보여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갈아서 만든 간석기가 등장하는데요. 갈돌, 갈판이라고 해서 곡식을 갈 때 또는 이 껍질을 벗길 때 썼던 도구를 사용을 했고요. 또 곡식을 저장하거나 또는 조리하는 용도로 토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 빗으로 긁은 듯한 문양의 빗살무늬 토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 답을 쌤이 썼네요. 자, 다음은 3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구석기, 신석기를 비교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도 요거 문제로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구석기, 신석기 구분하기.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이거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보관했다.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돌낫, 돌괭이와 같은 농기구잖아요. 그 농사가 시작된 이후, 그렇죠? 신석기 때. 바닷가나 강가에 정착해서 움집에서 살았다. 신석기 시대. 주먹도끼를 이용을 해서 여럿이 무리를 지어 사냥했다. 이게 바로 몸집이 큰 동물들을 잡아야 했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네요. 5번을 골라주세요.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깊이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독해 이 문장과 함께 여기 있는 또 이제 글과 함께 요 있는 글을 또 같이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더 그 시기 사용했던 도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글이네요.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쓴배 찌르개 나왔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용도의 이 뗀석기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쓴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자루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했다라고 기억하시죠? 한쪽 끝은 이제 날을 뾰족하게 세웠고요. 또 반대쪽 쓴배라고 하는 부분은 긴 자루에 꽂아서 끈으로 매어서 창처럼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갈돌과 갈판, 요거 신석기 시대의 도구죠.
가락바퀴하고 뼈바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돌 갈파는 요거 짝을 이뤄서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곡식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널쩍한 갈판 위에 곡식을 놓고 갈돌로 갈아서 이 곡식을 이제 빻을 수 있었어요. 가락바퀴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바퀴죠. 요 바퀴를 요 밑부분에 달아요. 이 나무 막대기에다 끼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섬유질을 이렇게 바퀴를 삐르르 돌리면 삐르르 빙그르르 돌리면 밑에가 요 동그란 이제 그 가락 바퀴가 있으니까 잘 돌아가겠죠. 뱅글뱅글 돌면서 위에 있는 섬유의 실들을 이렇게 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락바퀴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에 실의 재료를 이은 막대를 꽂고 그리고 돌리면 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맞지 않은 것. 간은 사냥할 때 사용한 도구이다. 쓴배 찌르개, 창처럼 사냥할 때 썼겠죠. 그죠? 이거 농사 지을 때 쓴 건 아니에요. 사냥할 때. 간은 돌을 떼어내서 만든 뗀석기, 구석기 시대 뗀석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보다 나중에, 구석기, 신석기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도구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요 나는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하는 데 썼을까요? 아니죠. 요거는 토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흙을 구워 만든 토기, 여기다 음식을 저장하고 또 조리할 때도 썼어요. 자, 그리고 다는요. 신석기 시대에 실을 뽑아서 옷을 지을 때 사용한 도구가 맞았어요. 정답은 알맞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로 정리를 해봅니다. 문장을 잘 이해를 했는지, 글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핵심을 간추려보고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쭉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흐름을 정리해 가면서도 또 생활 모습과 도구로 나누어서 한번 핵심을 간추려 보도록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 문해력을,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꾸 줄여볼 수 있어야 돼요. 줄일 수 있다는 건 핵심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사냥, 고기잡이, 채집으로 먹을거리를 구하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면서 이동 생활을 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입니다. 여기 신석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구석기, 자연스럽게 또 떠오른 친구도 있었겠지요. 자, 구석기 때 사용했던 도구는 신석기 때 새로운 석기랑은 좀 달랐어요. 여긴 갈아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는 그냥 툭 떼서 깨트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뗀석기, 돌을 떼어내어서 만들었던 도구가 뗀석기예요. 자, 신석기 때는요.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움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때의 도구는요. 돌을 갈아서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 썼습니다. 간석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6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좀 끄집어내 볼 수 있고 정리해 볼 수 있어야지만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서술형 문제가 끝판왕이에요. 오늘의 이 독해가 잘 완성이 됐고 오늘의 역사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문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과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볼 거예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땅에 씨앗을 씌우면 곡식이 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 농사를 지었겠죠. 그래서 농사가 시작되었다 또는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좋겠고요.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제 이동하지 않고요. 씨앗 뿌리고 물 주면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또한 이것도 시작이 되어서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하게 된 거죠. 농경과 목축이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기도 사냥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기역과 니은으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써보라고 했는데요.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요. 한 장소에 머물러서 살아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집도 제대로 짓게 되죠. 움집을 짓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바닷가나 강가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번 문제에서 오늘 또 신석기에서 가장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핵심도 다뤄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1강이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1강이 마무리되고 또 한 강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이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션 도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미션의 정답은
우리 강좌의 수강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수강후기 게시판에다가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강이니까 첫 강부터 막 어려운 퀴즈 내고 막 이러면 좀 힘드실까봐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바꿔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이제 그 강좌에서 강의에서 중요했던 핵심을 좀 퀴즈로 내보도록 할게요.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선생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쌤이 항상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쌤과 함께 수강후기 게시판으로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도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인사 나누면서 서로를 소개해주고 또 앞으로의 이 각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이 강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